네, 안녕하세요.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의 그 세 번째 강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간단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로 Maximum Likelihood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Maximum or Posterior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난 파라메트릭한 방법으로, 즉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포인트만 가지고 PDF를 구하는 방법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Pargin Window, 특히나 커널 함수를 이용한 Kernel Density Estimation (KDE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Pargin Window와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조금 어프로치가 달랐죠. K-Nearest Neighbor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PDF 함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시 파라메트릭한 방법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확률 분포가 이제 섞여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나 각각의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즉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EM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도 같이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그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믹스처 모델은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확률 분포가 막 섞여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관측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때 그 하나하나의 확률 분포를, 자, 우리가 이제 요소 확률 분포, 혹은 영어로는 component distribution이라고 부를 텐데, 그 요소 확률 분포로서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정규 분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규 분포라는 것은 유니베리일 때는 PDF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멀티베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때는 PDF가 이렇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1차원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 2차원은 이렇게 이제 바이베리에이트이라고 부르죠. 이럴 때를 두 개 있으니까 바이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일 때는 이렇고, 세 개일 때 네 개, 세 개일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죠? 축이 지금 현재 세 개인데, 뭐 X 축이 세 개가 되면 그 PDF 축까지 하면 네 개니까 우리가 4차원의 공간이 머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방법을 쓸 거고요.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 왼쪽 같은 그림은요, 확률 분포가 하나라고 봐도 되겠죠. 덩어리가 하나 아닙니까?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덩어리가 두 개고, 세 번째 그림은 덩어리가 세 개네요. 자, 차원은 2차원인데 이제 덩어리가 이제 세 개인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계적인 표현에서 모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달이란 얘기는 산봉우리로 따지면 산봉우리가 하나냐, 두 개냐 이런 건데, 그 산봉우리가 하나면 유니모달, 두 개면 바이모달, 세 개 이상이면 이제 멀티모달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이상부터 멀티모달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몇 개냐, 여러 가지냐라는 이제 이런 이슈인데요. 자, 이렇게 산봉우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자, 가우시안 혼합은요, 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점이 이렇게 모여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이제 뭐 덩어리가 몇 개라고 보세요? 좀 제가 보니까 한 두 개 정도로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하나의 유니모달인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미인 벡터를 구하고 그냥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에 한 덩어리 있으니까 뮤 서브 1이라는 미인 벡터와 시그마 서브 1이라고 하는 요러한 덩어리가 하나 있고, 뮤 서브 2, 그 다음에 시그마 서브 2라는 요런 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두 개로 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파라메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덩어리가 몇 개냐? 캐피탈 K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 자, 이게 K가 몇 개냐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k 번째에 있는 가우시안 분포에는 각각의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 분포가 총 캐피탈 K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 관측치가 어느 확률 분포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즉 특정한 가우시안 분포에 포함될 가중치, 요 파이 서브 K도 K는 1에서부터 캐피탈 K까지 요걸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만약에 우리의 최종 결과물은 어떤 게 되냐면, 이것은 이러한 확률 분포와 이러한 확률 분포에서 요 확률 분포가 한 3분의 2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요 확률 분포가 한 3분의 1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관측치가 하나 있을 때, 그것이 어느 특정한 확률 분포에서 나왔을 가중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지금 파이 서브 1과 파이 서브 2가 되는 거죠. 파이 서브 2. 예,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가우시안 분포, 요렇게 이제 요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뮤 서브 1, 시그마 서브 1 이런 것들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최적화의 문제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먼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일반적인 수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확률 분포는 지금 제가 방금 앞에서 보였던 한 사례 에서와 같이 어느 한 특정한 확률 분포가 거기에 가중치가 이 정도 곱해져 가지고 여러 개가 합쳐진 거죠. 그 결과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특정한 관측치가 PDF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파일을 우리가 혼합계수, 믹싱 코에피션트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요소 분포, 컴포넌트 디스트리뷰션이라 부른다. 요 확률 분포, 요것과 요것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읍시다. 자, 특히 다시 위에 있는 저 수학식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저게 지금 최종 결론이에요. 저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추정해야 될 것을 한번 구분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 포인트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는 다 벡터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캐피탈 N개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캐피탈 K개만큼의 이 믹싱 코에피션트 파이를 다 찾아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요것도 일종의 벡터 형태로 나타내죠. 이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찾아야 되고, 요거 이런 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문제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 아이디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세타에 대한 x의 우도와 로그 우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앞에 있는 수학식 봅시다. 어떤 파라메터,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전부 다 세타예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모두를 다 모아서 그냥 세타라 부르면, 그 세타가 주어졌을 때 어떤 x가 나타날 확률이 이제 우도죠. 자, 그래서 이 우도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관측치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 각각은 지금 앞에서 보았던 요런 수학식입니다. 요것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을 최대화시키는 우리 이 세타라는 파라메타의 집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파이도 찾아야 되고, 뮤 서브 K도 찾아야 되고, 시그마 서브 K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화시킨다는 얘기나 로그 붙인 것을 최대화시키는 거나 같은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을 로그를 취하면 로그 함수가 뭐라고요?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수학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 로그 라이클리후드란 말을 좀 기억해 두십시다. 저 초록색 박스로 제가 친 거, 나중에 다시 저 초록색 박스가 나올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것이 최대가 되는 세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최대 우도를 가지는, 요거를 갖는 세타를 찾는 문제다. 그래서 내가 저 초록색 박스 쳤던 거, 쟤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아서 세타 햇이라고 부르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가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우스는 이제 독일 사람이고요. 가우시안 분포랑 정규 분포라는 걸 제일 처음에 이제 고안해서 표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참고 삼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그 내가 찾아야 되는 파라메타의 집합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문제죠.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EM 알고리즘, 영어로는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예제 3.1을 앞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어떤 거였냐, 그냥 그 확률 분포가 하나였어요. 하나였고 그놈이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랐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이 라이클리후드인데, 자, 그때 이제 어떤 x가 주어졌다.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가, 자, 요런 파라메타가 있을 때, 즉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어느 특정한 것이 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이 x의 확률이, 여기 이제 likelihood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치웠어요. 그러면 log likelihood가 된 겁니다. 이 log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그러한 아규먼트를 찾아라. 자, 그래서 아규먼트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뮤하고 시그마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죠? 단순하게. 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것을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으로 미분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위식을 미분을 해가지고 뮤하고 이 시그마를 찾는 것이 그때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분포 자체가 여러 개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argument max 하라. 거기에다가 로그에다가 사실은 뭐냐, 이 P 안에 X가 나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파이가 1에서부터 다다다 파이가 K까지 있는 거고, 캐피탈 K죠. 그 다음에 뮤 서브 1에서부터 다다다 뮤 서브 K까지 다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서브 1에서 다다다 시그마 서브 K까지 이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저러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K개의 뮤와 시그마, 그 다음에 이 파이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어려운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데이터 포인트, 즉 샘플이 어느 가우시안 분포에 속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가 없어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단계를 반복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expectation이고 두 번째 단계는 maximization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나중에 왜 이렇게 붙었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일단 그냥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어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가우시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을 하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멤버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 멤버십이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어느 확률 분포에서 이 나의 관측치가 나왔는지를 몰라서 소프트 멤버십을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어느 특정한 확률 분포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 그때의 내가 찾아야 되는 요런 세타 값들을 다 찾아내는, 파이가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뮤와 시그마도 여러 개 있는 거죠. 이것을 다 찾는 작업. 요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코드로 나타내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요, 어느 가우시안에 속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 세타라고 하는 내가 찾아야 되는 모든 것을 그냥 아무 때나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xpectation과 maximization 단계를 이용한다. 즉 expectation 단계는 이 세타를 이용해서 각 샘플별로 그 토탈 K개가 있는데 각각 어느 확률 분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확률을 이제 추정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 위 단계의 결과물을 이용해서 이제 세타를 추정하는,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총 3단계로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디테일한 그 수학적인 그 과정은 우리 교재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제 PPT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과 결과, 자,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커다란 그림을 좀 먼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인데요. 먼저 이 샘플이 속한 가우시안 분포의 그 소속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요런 은닉 변수,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소개할 텐데, 요 Z라고 표현한 벡터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G 서브 1부터 G 서브 캐피탈 K까지 있으니까 어느 샘플이 어느 특정한 확률 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이 Z, 스몰 Z 값만 1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0, 0, 0, 0, 0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0, 0, 0, 0, 1, 0, 0, 0 이렇게 되든지. 자, 그래서 샘플이 제2번째 가우시안 분포에서 나왔다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걸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제2번째 가우시안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즉 G sub J가 1이라면, 자, 이때 G sub J가 1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 어떤 i번째 데이터 포인트의 PDF는, 자, 제2번째 확률 분포에서 나왔으니까 그놈의 파라메터를 쓸 거고, 그 x가 나올 이제 정규 분포,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샘플 x sub i가 관찰되었는데 그것이 제2번째 가우시안에서 발생할 확률, 다시 샘플이 관찰됐는데 어느 특정한 확률 분포에서 나타났을 확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posterior probability죠. 즉 x가 주어졌다는 조건 하에서 어느 특정한 확률 분포, 가우시안 확률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 저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수학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를 좀 모양을 바꿨는데요. 이 분모의 모양은,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분모가. 자, 이것을 이제 사실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공부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토탈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개념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전체 집합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집합입니다. A. 지금 여기에 있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체 집합이 또 다른 어떤 구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얘가 B1이고요. 얘는 B2고요. 뭐 얘가 B3고요. 얘가 B4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좀 표현해 볼게요.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적어 볼까요? Probability of A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아까 빨간색 쳤던 그 면적인데요. 요것은 요 면적, 제가 지금 파란색 색깔 칠한 거, 저 면적은 뭐죠? Probability A와 B sub 1이 같이 일어날 확률이죠. 더하기 두 번째 요 면적, 요것은 Probability A와 B sub 2가 나타날 면적이고요. 더하기 위에 또 적어볼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이 면적, 즉 Probability A와 B sub 3, 그 다음 마지막 뭐 이렇게 나타내면 Probability A와 B sub 4가 같이 나타날 확률이죠. 예. 그러면 자, 이 수학식을 제가 옆으로 조금 가져올까요? 이것은 자, 첫 번째부터 하면 이 A와 B sub 1이 같이 나타날 확률이라는 것은 probability, 자, 이것을 conditional probability로 나타내 보죠. 자, 저것은요, B1이 나타났다는 조건 하에서 A가 나타나고 곱하기 probability B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더하기 두 번째는
probability A, B, 2가 나타났다는 조건 하에서 conditional probability고요. 그 다음에 prior probability. 이렇게 하는 거죠. 4의 probability, B의 4.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시그마 probability A given B sub I 그 다음에 probability B sub I. 여기서 i는 1에서부터 4까지 간 거네요. 자, 요 표현이에요. 즉 결론은 뭐냐? 내가 제일 처음에 알고 싶었던 저 초록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내가 알고 싶었던 이 확률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joint probability에 conditional probability에 summation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사용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적고 나서 전부 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난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조금 형광펜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즉, 요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걸로 나타내 보면 자, 요 확률을 자, 그럼 EM 알고리즘의 두 번째 절차를 한번 보면 밑에 보이시는 3.23이라는 이 수학식, 즉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log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려고 하니까 지금 요 수학식을 maximize하는 세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서 제가 색깔을 펜을 좀 다시 바꿀게요. 자, 요 수학식이 뭐라고요? 요 수학식이 log likelihood, 아까 제가 초록색 박스 쳤던 그거거든요. log likelihood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수학식을 maximize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뮤를 찾고 싶다. 그래서 뮤를 찾고 싶으면 우리 교재에 지금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 log likelihood를 뮤라는 벡터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예요. 뮤 sub j로 미분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 요런 첫 번째 요런 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n 캐피탈 n sub j 번째 속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라는 것은 수학식으로 나타내 있는데 말로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캐피탈 n sub j는 j 번째 가우시안에 소속된 그 샘플의 개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수학식을 보시면 x라고 주어졌을 때 어느 특정한 j 번째의 확률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1에서부터 캐피탈 n까지 다 더했으니까 사실은 이 캐피탈 n sub j가 j 번째 가우시안에 소속된 샘플의 개수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mu sub j는 j 번째 가우시안에 소속된 샘플의 weighted mean 가중 평균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EM 알고리즘의 마지막은 제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강의할 때도 설명했는데 이 캐피탈 시그마 즉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찾을 때 J 번째에 속하는 코베런스 매트릭스 나왔을 J 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log likelihood 함수를 이 코베런스 시그마로 미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학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것만 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특정한 J번째의 미인 벡터를 이용해서 그죠?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J번째 가우시안 매트릭스에서 나왔을 확률을 즉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준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가중합이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가중합이다. 그래서 가중 코베런스 매트릭스다. 웨이티드 코베런스 매트릭스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도 이제 찾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옵티미제이션에서 조건부 최적화의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이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하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봤었죠.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써서 하면 우리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이런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파이 서브 j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즉 토탈 데이터 포인트 n개 중에 특정한 클래스 j번째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박스까지 찾았는데요. 저 박스를 3번, 마지막 박스를 4번이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박스가 총 4개의 박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EM 알고리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저것들을 다 모아서 아까 우리가 EM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자, 먼저 입력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X예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몇 개 있다라고 할 거냐? 이 K를 정해줘야 됩니다. 예, K를 우리가 지금 일단 정해주고 시작한다. 뭐 3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 4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라는 걸 일단 정해줘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나중에 이것을 자동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정해주고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걸 넣고 나면 이제 출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이도 나오고 이 mu sub j, 시그마 sub j, j는 1에서부터 캐피탈 K까지 모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초기화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놓는 거예요. mu sub j도 아무거나 만들고 시그마 sub j도 아무거나 코베런스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도 아무 때나 만듭니다. 이게 다 아무 때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피트를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피트를 할 거고요. 아까 우리가 2단계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요까지, 두 번째 단계가 요까지인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expectation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maximization 단계입니다. expectation 단계는 for문을 2번 돌려요. i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캐피탈 N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j도 캐피탈 K개만큼 돌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자, 첫 번째 아까 우리 빨간색 박스 하나 보고 초록색 박스 4개 봤는데 빨간색 박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제일 위에 초기화했던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되겠죠. 계산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니까 이 색깔을 좀 지우고 형광펜을 이용할게요. 지우개로 요걸 좀 지웁시다. 이게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형광펜을 좀 사용해 보죠. 그래서 제가 좀 노란색으로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expectation 단계와 maximization 단계를 하는데 expectation 단계는 자, 요 확률 구하는 거예요. 요 확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maximization 단계에는 아까 봤던 그 초록색 4개를 이제 차례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위에서 계산했던 이 posterior probability를 요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죠. 여기 들어 있고 여기 들어 있고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4번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캐피탈 N sub j 그다음에 여기 캐피탈 N sub j도 계산했기 때문에 자, 조금 지단 노란색으로 하면 요걸 계산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렇게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최종 아웃풋이 나올 텐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봐도 좋고요. 남들이 구현해 놓은 걸 이용해서 함수를 사실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사용해 보면 되겠죠. 자, EM 알고리즘 마지막 부연 설명은요. 자, 아까 우리가 계속 리피트를 하다가 언젠간 한번 멈춰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멈추느냐? expectation, maximization 단계에서 maximization 다 한 다음에 이 log likelihood를 계산하는 거예요. log likelihood를. 그래서 log likelihood를 계산해 봐 가지고 아까 우리가 log likelihood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미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해서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를 구하는 건데 이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이 변화량을 관찰해서 변화가 없으면 스탑하는 거예요. 저것이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인데. 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게 전역 최적화 혹은 지역 최적화로 할 때 수렴을 하게 되긴 합니다. 수렴하는 건 하는데 전역 최적화, 즉 글로벌 옵티멈이라고는 보장하지 못해요. 즉 그러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요. greedy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렴은 한다. 수렴은 하지만 그것이 글로벌 옵티멈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 자,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애초에 가우시안 어느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속한다는 정보가 없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즉 방금도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했듯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클러스터링, 그 군집화라는 클러스터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요때 가면 K-means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것도 사실은 EM 알고리즘으로 하는 겁니다. expectation 하고 maximization 하는. 자, 그때도 이제 이 EM 알고리즘 나오니까 지금 EM 알고리즘의 이제 철학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그때 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EM 알고리즘은요, 좀 속도가 조금 느린 단점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expectation, maximization 이 단계에서 특히나 expectation 단계에서 어느 한 특정 observation이 어느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화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나중에 클러스터링을 배우고 나면 요러한 관측치들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즉 방금 제가 얘기했던 클러스터링에서 특히나 K-means 알고리즘을 쓰고 나면 그 어느 덩어리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소속 멤버십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아마 이 EM 알고리즘의 속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겠죠. 어느 특정한 관측지가 어느 확률 분포에 소속되어 있다를 계속 리피트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찾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섞어서 쓰기도 한다.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한 내용을 보고요. 지금 뭐 R 프로그래밍이나 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편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사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요, Kernel Density Estimation, 즉 KDE 방법으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추정하는 것과 GMM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것을 각자 찾아서 R 프로그래밍 혹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서 학습을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의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